네, 50대 공황장애 여성 환자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일상생활을 잘 하고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몇 분 만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이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를 해봤는데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일상생활을 또 하는데요. 또 2차 발작, 운전 중에 또 3차 발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중에 여러 번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끔찍한 경험을 여러 번 하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종일 생활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또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혼자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돼서 공황장애나 싶거나 해서 이제 병원에 왔고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일상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형적인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시고 또 공황장애가 유명하다 보니까 또 잘못 알려진 사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황장애는 이제 공황 발작이 있어야 되고요. 공황 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끔찍한 공포의 극단적인 불안의 두려움입니다. 그게 이제 발현이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게 또 올까 봐 불안해질 때 그때 이제 공황장애로 진단이 되죠. 근데 이제 공황 발작 우리가 다 겪진 않았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공황 발작을 실제 겪은 분한테 어떠세요? 물어보면은 사후세계 갔다 왔다. 죽다 살아났다는 말이 진짜 이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저도 궁금해서 또 어떤 느낌이에요? 여쭤보면 주변엔 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인데 내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느낌이다. 다 숨을 쉴 수 있는데 왜 들이마시지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죽는구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증상인 거죠. 그래서 공황 발작은 한 번 오시면 그 기억이 끔찍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이렇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마다 경험의 정도와 강도가 또 다르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황 발작이 이제 이렇게 유명한데요.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공황 발작이 있으면 공황장애가 될 확률이 많지만은 이게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 게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안장애에서 오는 공황 발작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안 발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닌데요. 공황 발작에서 오는 공황장애를 공황 발작, 일반 불안장애에서 오는 거를 불안 발작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제 불안장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포증, 그리고 이제 특정공포증, 고소공포증이나 이제 폐소공포증 같은 거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 장애 이런 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황 장애에서 오는 공황 발작과 불안 장애에서 오는 불안 발작은 좀 뭐가 다르냐? 이 불안 발작은 약간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공황 발작은 일상생활하는 중에 갑자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데 이 불안 장애에서 오는 불안 발작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환자가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발작이 올 수 있고요. 발표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사회공포증 있는 환자분들은 발표를 앞두고 너무 떨려가지고 발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또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발작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불안 발작이라고 하는데 공황 발작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온다고 다 공황장애는 아니고요. 이런 불안장애에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불명하면 불안 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진단명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이제 구분해서 써야지 저희가 이제 좀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신체 질환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공황 발작하고 똑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혈당, 간질, 갑상선 이상, 심근경색, 부정맥 이런 것들이 올 때 실제로 공황 발작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왔다고 해서 그게 공황장애와 같은 말은 아니고요. 공황 발작이 오면 공황장애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잘 해봐야 되고 또 많이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누구나 다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는데요. 또 그 말이 조금 잘못된 게 이런 다른 불안이 오는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공황 발작에 포함시키고
공황 장애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쓰이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공황 발작이 이제 뭔지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정확하게. 공황 발작은 아까 대표적인 증상은 이런 겁니다. 심장이 뛰고 조여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질식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오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한 12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땀 흘림도 됐고요. 떨림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 불편감도 오히려 공황 발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현실감. 이 본인 세계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통제력 상실, 그리고 감각 이상까지도 공황 발작에 포함됩니다. 공황 발작으로 정의되려면 보통 4가지 이상이 10분 안에 삽시간에 올라가고 30분 동안 지속될 때 공황 발작이라고 정의됩니다. 보통 한 4-5가지, 또 4개, 6개, 7개가 겹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30분 지속되고 끝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30분 짧지 않느냐. 네. 예. 아까 말한 그 죽음에 대한 질식하는 이거를 20분을 느낀다 생각하시면 엄청나네. 다시는 평생 못 잊을 기억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1, 2분도 꽤 길게 네, 느껴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공황 발작이 이제 여러 번 오고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데요. 공황 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 한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예기 불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말한 대로 발작이 너무 끔찍하니까 또 올까 봐 불안해지는 거죠. 발작이 오지 않고 이제 편안한데 또 올까 봐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일을 못 하는 경우. 그럼 예기 불안이 또 없다면요. 일상생활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데요. 일상생활의 부작용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광장공포증입니다. 광장공포증이라는 건 아까 사례처럼 밖에 못 나가고 혼자 있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면 누군가 있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공황 발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답답한 곳, 사람 많은 곳, 좁은 곳 이런 데 가면은 올지 모르니까 피하게 되는 걸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기 불안이나 또는 광장공포증이 공황 발작과 더불어서 4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 공황 장애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황 장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발 요인이 없다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럼 유발 요인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 원인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예. 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있긴 있는 겁니다.